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오늘은 나원수 작가의 시 전광훈 목사의 관심, 성령의 사람 하고요. 또 거기에 덧붙인 작가의 노트까지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 자료들을 보면 특정 인물이죠.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 일관된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관된 시각이요? 네, 특히 그 언론 같은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랑 작가 본인이 한 7년 이상 지켜봤다고 하던데 그렇게 본 모습, 이 둘 사이의 차이, 그리고 그 능력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이게 좀 독특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걸 좀 파헤쳐 보면서 이 시하고 글이 말하는 전광훈 목사라는 인물상이 도대체 뭐냐, 또 근거는 어디서 찾고 있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네, 이런 걸 좀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전광훈 목사의 관심. 나원수. 전광훈 목사.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하늘의 사람인데 대한민국 언론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북한 정권의 첫 번째 제거 대상 인물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를 환호하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은 눈에 쌍심지를 켠다. 대한민국 언론은 그를 강력한 프레임에 가두었다. 거구, 보수, 꼴통. 거구, 보수, 꼴통. 그분의 방송과 연설을 접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와우, 지식이 풍부하네, 모든 분야 통달하네, 듣던 것과는 딴판이네. 그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꿰뚫어 봄으로 성경에 통달하여, 그는 설교자로서 말씀으로 좌뇌를 작동시키고 찬양으로 우뇌를 작동시켜 듣는 이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 그는 애국자로서 대한민국의 마병과 병거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를 환호하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은 눈에 쌍심지를 켠다. 대한민국 언론은 그를 강력한 프레임에 가두었다. 거구, 보수, 꼴통. 거구, 보수, 꼴통. 그는 모든 분야에 능통하다. 정치면 정치, 역사면 역사, 문화, 사회, 군사, 외교, 모든 분야에 막힘이 없다. 그의 IQ는 침팬지보다 낮다는데 어떻게 모든 분야에 능통할까? 그것은 관심이다. 그것은 관심이다. 그것은 관심이다. 그분은 어린아이처럼 모든 분야에 호기심과 관심이 왕성하다. 관심은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쏟는다. 관심은 지식이다. 알고자 하는 갈증으로 공부한다. 관심은 능력이다. 지식과 경험은 사상의 근육이 된다. 관심은 열정이다. 꺼지지 않는 청춘의 불꽃이다. 그것은 관심이다. 그것은 관심이다. 그것은 관심이다. 그분은 어린아이처럼 모든 분야에 호기심과 관심이 왕성하다. 관심은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쏟는다. 관심은 지식이다. 알고자 하는 갈증으로 공부한다. 관심은 능력이다. 지식과 경험은 사상의 근육이 된다. 관심은 열정이다. 꺼지지 않는 청춘의 불꽃이다. 관심을 발동시키는 원동력은 성령님이다. 성령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영이시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불꽃 눈동자이다. 그는 거구 보수 꼴통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다. 그는 불타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는 균형과 조화 통일의 사람이다. 시를 딱 보면요. 처음부터 대립구도가 아주 선명해요. 네, 그렇죠. 시작부터 극우 보수 꼴통, 이걸 이제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딱 규정하고요. 네. 그거랑 시인이 보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하늘의 사람이다. 이 둘을 딱 대비시키죠. 그러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언론으로부터 가장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이 대립구도가 그냥 다르게 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왜 공격받는지 그 이유까지 시에서 제시를 하는데요. 이유까지요? 네. 전 목사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애국자라서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북한 정권의 첫 번째 제거 대상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강한 주장입니다, 이건. 그러네요. 북한의 제거 대상이다. 네, 그리고 이런 프레임 설정에 결국 지지자들은 환호하지만 반대자들은 눈에 쌍심지를 켠다. 이렇게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걸로 이어진다고 묘사를 하고요. 여기서 근데 저희가 딱 봐야 할 건 이게 어쨌든 작가가 제시하는 상황에 대한 진단이자 해석이라는 점이죠. 그렇죠. 뭐랄까, 단순한 의견 제시를 넘어서서 하나의 전선을 딱 설정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이런 프레임에 맞서서 시인이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전광훈 목사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들어보기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강력한 인물로 묘사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시를 보면 전 목사 발언을 들은 사람들이 와우, 지식이 풍부하네, 모든 분야 통달하네, 듣던 것과는 딴판이네, 이렇게 감탄한다고 주장을 해요. 아, 감탄을 한다고요? 네, 그냥 감탄한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 정치, 역사, 문화, 사회, 군사, 외교 이런 모든 분야에 막힘이 없다고 딱 명시를 하죠. 이건 뭐 상당한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묘사죠. 설교 능력에 대한 묘사도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 좌뇌를 작동시키고 찬양으로 우뇌를 작동시켜 듣는 이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마치 청중의 뭐 이성, 감성 이걸 동시에 확 사로잡아서 실제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낸다. 이런 힘이 있다는 기술로 읽히더라고요. 네, 그뿐만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마병과 병거라는 비유도 나오고요. 마병과 병거요? 네, 고대 이스라엘의 어떤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이걸 써서 전 목사가 국가 수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를 좀 부여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전략이 나와요. 어떤 건가요? 시 중간에요. 그의 IQ는 침팬지보다 낮다는데 라는 외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시인 스스로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 갔어요. 굳이 그 부정적인 평가를 왜 직접 끌어왔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그냥 반박하려고 그런 걸까요? 글쎄요, 단순 반박 이상으로 보여요. 이건 좀 상당히 계산된 수사적인 장치 같아요. 계산된 장치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모욕적일 수 있는 비판이잖아요. 침팬지 IQ라는 게. 이걸 그냥 정면으로 딱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뒤에 나올 모든 분야에 능통하다는 주장을 더 극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노리는 거죠. 아, 대비 효과 같은 거군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까지 비난받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분야에 통달할 수가 있지? 이런 의문을 확 키우고 그럼 그 해답이 뭘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앞에서 설정했던 언론 프레임 대 실제 모습, 이 대립구도를 더 강화하는 역할도 하고요. 와, 이거 상당히 영리한 구성인데요. 비판을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자기 주장을 더 돋보이게 만드는 전략이라니. 자, 그렇다면 시가 제시하는 그 능력의 비결, 어떻게에 대한 답은 뭔가요?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네, 바로 관심입니다. 느낌표 따지 3번 딱딱 붙여서 외치죠. 관심. 네. 시인은 이 관심을 그냥 단순한 흥미, 그 이상으로 설명을 해요. 일단 어린아이처럼 모든 분야에 호기심과 관심이 왕성하다고 하면서 아주 순수하고 지치지 않는 그런 탐구심의 비유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관심에 대해서 4가지 정의를 딱 내놓잖아요. 관심은 사랑이다. 관심은 지식이다. 관심은 능력이다. 관심은 열정이다. 이게 상당히 시적이면서도 되게 압축적인 표현들이에요. 이 4가지 정의가 그냥 나열된 게 아니라 하나의 논리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 어떤 대상에 대한 애정이겠죠.
이게 관심을 낳고 그 관심이 알, 즉 지식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렇게 쌓인 지식과 경험이 실제적인 힘, 능력이 되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꺼지지 않는 불꽃, 열정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의미 구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노력이나 성장의 과정으로도 읽힐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작가는 이 관심이라는 키워드, 어떻게 보면 되게 보편적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딱 멈추지 않더라고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동력원, 이걸 제시하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아주 명확하게 선언을 해요. 관심을 발동시키는 원동력은 성령님이다. 라고요. 아, 성령님. 네. 여기서 이제 논의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특성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적인 영역으로 딱 들어서는 겁니다. 성령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영, 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불꽃 눈동자 이렇게 묘사하면서 결국 전 목사의 능력은 신적인 존재와의 연결, 거기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지점이 결정적이네요.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그래도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개념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그 근원을 성령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외부의 비판이나 세속적인 평가 기준으로는 도저히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셈이네요. 아까 말한 침팬지 IQ 논란하고 모든 분야 통달, 이 모순처럼 보이는 평가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열쇠가 바로 성령이다. 이런 해석으로 딱 떨어지는 거군요. 조록합니다. 이건 전 목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나 평가를요,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신앙적, 신학적인 차원으로 확 전환시키는 아주 중요한 논리적 비약이면서 동시에 핵심 주장인 거죠. 작가가 덧붙인 노트에서도 관심과 호기심은 성령의 언어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걸 보면 이런 해석을 아주 확고히 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네. 결국 시인이 보기에 전 목사를 극우, 보수, 꼴통으로 보는 시각은 그의 핵심 정체성,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아주 피상적인 평가다. 이런 결론에 이르는 겁니다. 듣고 보니 시 자체의 논리가 상당히 뭐랄까 완결성이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시 뒤에 붙어 있는 작가의 노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시의 주장을 좀 뒷받침하는 증거 뭐 이런 걸로 기능하는 걸까요? 네, 그런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작가는 이 노트에서 시의 내용이 그냥 뭐 시적인 영감이나 상상이 아니다. 이건 내가 오랫동안 관찰하고 경험한 것에 근거한 사실이다. 이걸 강조해요. 사실이다. 네. 7년 이상 전 목사님을 지켜보면서 변함없는 그의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열정적임을 목격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간이랑 관찰 내용까지 제시를 하거든요. 이건 일종의 개인적인 간증, 영어로 하면 테스티모니 형식을 취하는 거죠.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이 부끄럽다 이런 고백까지 하면서 진정성을 좀 호소하는 부분도 눈에 띄고요. 그런데 이 노트에서 다시 한번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 비판이 또 등장하네요. 많은 사람이 전 목사님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들 대부분은 전 목사의 설교를 제대로 한 편도 듣지 않고 오직 언론으로부터 접한 찌라시 정보에 불과한 것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기서 찌라시 정보라는 아주 강하고 좀 노골적인 표현을 쓰면서 언론 보도의 신뢰성 자체를 그냥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죠. 아, 찌라시 정보. 이건 시에서 나왔던 그 언론 프레임 비판하고 정확히 맥을 같이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작가는 언론이 만들어낸 왜곡된 이미지, 대 직접 경험, 예를 들어 설교를 듣는 걸 통해 알 수 있는 진실, 이 이분법적인 구도를 딱 설정하고 후자를 택해라. 이걸 아주 강하게 권유하는 것 같아요. 그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누구든지 전 목사의 설교 3편만 들어봐도 이분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건 뭐 거의 도전처럼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걸 넘어서서 읽는 사람, 뭐 혹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직접 검증해봐라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제시하면서 아주 강한 확신을 드러내는 거죠. 3편만 들어보라는 이 제안은 자기 주장이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심지어 객관성까지 담보한다고 믿는 그런 작가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전적으로 나원수 작가의 시와 노트에 담긴 개인의 확신이고 주장이고 또 제안입니다.
자, 그럼 이 시와 노트를 통해서 드러난 주장들, 논리들, 이걸 좀 종합해 볼 때 이 자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오늘 저희가 분석한 내용은 한국 사회의 한 논쟁적인 인물에 대해서 정말 강렬하고 또 신앙에 기반한 옹호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외부의 비판적인 시선, 특히 언론이 씌웠다고 주장하는 그 프레임 있잖아요. 극우 보수, 꼴통. 여기에 맞서서 그 인물의 동력을 내적인 특성인 관심에서 찾고 궁극적으로는 초월적인 힘인 성령에서 찾는 아주 독특한 방어 논리를 보여줍니다. 이건 뭐 단순히 정치 성향이나 사회적인 평가를 넘어서는 거의 신학적인 인물 해석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넓게 보면요, 이 자료는 공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가 지지자하고 비판자 사이에서 얼마나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간극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지지자들이 외부 비판을 오해다,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심지어는 찌라시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내부 논리를 어떻게 강화하고 방어하는지 그 과정을 좀 엿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요. 개인적인 경험하고 신앙적인 해석이 인물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말 결정적이라는 겁니다. 아, 개인적 경험과 신앙적 해석이요? 네, 작가가 7년간의 개인적인 관찰,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신앙적 확신, 이걸 근거로 딱 제시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논리는 특정 공동체 내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일 수도 있죠. 평가의 기준 자체가 아예 다른 셈이니까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던지는 것 같아요. 언론이라는 공적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 전달은 찌라시라고 불신하고,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 그러니까 설교 청취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 해석, 이것만이 진실에 접근하는 유일한 통로다, 이렇게 제시하는 관점이니까요. 맞습니다. 정보의 신뢰성 문제, 또 해석의 권위 문제, 그리고 과연 무엇을 진짜 모습으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흥미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논란이 많은 인물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직접 경험, 구체적으로는 그 사람 설교나 강연을 직접 들어봐라, 이걸 제안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특정 인물, 특히 사회적으로 좀 논쟁적인 인물을 평가할 때요, 그 사람의 1차적인 발언이나 더작물, 이걸 직접 접하는 거하고 언론 보도나 전문가 분석 같은 2차적인 정보를 통해서 접하는 것, 이 사이에서 우리의 인식은 과연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이 뭐랄까 더 나은 이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 다 필요할까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오늘 자료처럼 인물의 핵심 동력이나 정체성이 성령 같은 어떤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개념으로 제시될 때 우리는 그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과 평가가 이런 신앙적인 해석과 만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혹은 이 둘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질문들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에 더해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좀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번석이 청취자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